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시 손택수 시인의 차심이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차심 이게 뭘까? 여러분 얘는요 이전에 기출된 적이 없어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창비 문학교과서에 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이 차와 관련된 얘기, 우리 마시는 차 있지. 여러분이 그 잔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만약에 내가 차 마시는 거에 별 관심도 없고, 찻잔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제목이 차심이잖아. 차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차심이라는 건 작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 작품 안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찻잔이다? 도자기로 만들어요. 근데 도자기를 구울 때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불가마 속에 넣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온도 속에서요, 얘가 금이 가기도 해요. 찌릿찌릿찌릿찌릿. 금 가면은 얘는 이제 못 쓰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 금간 도자기가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찬물을 부으면 요 도자기 금간 틈 사이로 찬물이 들어가겠지.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틈 사이가 차 색깔로 약간 빛깔이 바뀌면서요. 굉장히 단단하게 이 찻잔을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 이때 요 금 사이에 이제 찬물이 들어가서 긍정적인 기능으로 바뀐 걸 차심이라고 해요. 우리 왜 심지라는 말 있지? 그때 쓰는 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차심이라는 걸 가지고 도대체 화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무엇에 대한 생각을 이끌어갈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이 찻잔과 그리고 차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게 인간 관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란 어떤 관계를 이 화자가 희망하고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작품은요. 역설적 인식이 당연히 핵심적인 포인트겠죠. 왜냐하면 이런 잔금이 가는 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인 거잖아. 그런데 이게요 차심이 되는 순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보기박수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자는 그 상황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준다. 자, 이를 통해서 화자는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찻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지. 여러분 여기요 뭐뭐지 이게 구어체의 말투인데 말을 건네는 형식이야. 뒤에 나옵니다. 화자가요 너라는 대상에게 이 차심이라는 말 있잖아 하면서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시적 청자로 나와요. 자, 봐봐. 그럼 이 차심이란 게 뭐냐? 화자가 처음에는 찻잔을 보니까 뭐야 이 찻잔에 이렇게 금이 간 게 보이잖아. 아니 뭐야 물이끼가 낀 건가? 이거 왜 안 지워지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물이끼가 끼었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럼 이거는 화자가 오해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고 했지. 아 이게 물이끼가 아니라 차심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요 빨강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마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어머나 얘네가 어떻게 다투? 얘네 감정 있어요? 감정 없는 대상을 감정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 뭐예요? 의인화죠. 가마 속에서 얘네들이 다퉜대,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금이 가버린대. 갈라지는 거야. 그 갈라지는 게 생겨요. 뜨거운 찬물이 금속을 파고 들어가
그릇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아하, 이 얘기구나. 자, 이게 처음에는 안 좋은 거야. 싸워서 생기는 금 간 거거든. 잔금이 가는데 이 잔금에요. 뭐가 더해지면 자, 뜨거운 물, 우리 찬물, 차 우릴 때 내는 찬물 있죠. 그거를 이렇게 붓잖아. 그럼 요 사이사이로 그 찬물이 들어간단 말이야. 금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릇색이 점점 이 금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릇색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빛깔이 색이 바뀌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 차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부분을 보면 아, 차심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차심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그 금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잔금이 아니라요. 1번 병균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2번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주기도 한대요. 아하, 잔금에 뜨거운 찬물이 결합돼서 들어가서 그 틈을 메우면 빛깔이 바뀌는데 그걸 우리는 차심이라고 해. 이 차심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게 아니야. 얘는 긍정적인 거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뽑아낸 거예요. 그 긍정이 실제로 뭐냐 하면 여기 1번 병균도 막아주고 2번 이제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화자는요, 이 단단해진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 차심이라는 게 불가마 속에서 얘네가 싸워서 생기는, 다퉈서 생기는 이 금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제 채워가지고 의미 있게 긍정적인 기능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어서 나오고요. 아하, 바로 그게 그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려주는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난 들렸대요.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차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차의 마음이라는 거 사실은 이 차심은 심지할 때 심자인데 얘는 마음심이잖아. 그 소리의 유사성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야. 여기서 말하는 차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앞에서 바로 위에서 나오는 거야. 고통을 그 자체로 두고 이건 부정적인 거야. 내 인생 망했어. 난 고통 속에서 못 태어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고통을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금이라는 고통을 그 자체로 놔두지 않고 뜨거운 찬물을 부어서 차심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고통을 다스리는 거고 그걸 화자는 아, 멋진 차의 마음이구나. 고통을 다스리는 거구나. 그게 바로 차의 마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고통을 다스리는 것. 고통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고통을 다스려서 더욱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게 바로 차의 마음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들렸지. 자, 이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서는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대요. 그렇지. 오랜 기간, 엄청난 기간에 이렇게 고통을 다스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깊은 향이 배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차심, 차에 대한 얘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갈라진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내 사이도 금이 갔어. 갈라져 있지. 그러면 이 금에 우리가 뜨거운 찬물을 부으면 차심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관계도 그런 빛깔, 차심과 같은 그런 빛깔을 우려낼 수 있다면 아픈 그 사이 틈 속으로 금속으로 찬물을 내리면서 우리 이렇게 해요. 그 찬물을 우릴 수 있다면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잖아. 그게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아픔마저, 이 관계의 어떤 거리마저, 관계의 금간 것마저 우리 몸의 일부인 양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건 한층 성숙된 관계에 대한 인식이죠. 이걸 소망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로 정리를 해보면요. 화자가 차심을 보고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다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를 원한다, 소망한다, 뭐 성찰했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혼자 보면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잔금이 갔는데 찬물을 부어요. 뜨거운 찬물을 붓는 거는 사실은 아프잖아. 근데 그 찬물이 사이사이 틈으로 들어가서요. 멋진 빛깔을 만들어내죠. 차의 색깔이 같이 배어들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차심이 요렇게 이 틈을 사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심은요, 더 이상 부정적인 금이 아니에요. 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능이 이 그릇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러한 차심을 보며 이제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도 우리 갈라진 틈이 있죠. 갈라진 너와 나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픕니다. 이 갈라진 사이, 너와 나의 갈라진 사이, 이 관계는요 안 좋은 거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거죠. 근데 화자는 차심처럼 우리 관계도 좀 더 이 아픔을 바탕으로 단단해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픈 금 속으로 찬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내려서 어떻게 만들고 싶어? 그런 빛깔, 차심과도 같은 빛깔을 만들어서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싶어 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마지막에 이 상처마저 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라는 건요, 이게 바로 상처마저 내가 활용해서 더욱더 끈끈하고 단단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좀 더 아픔이라든지 금 간 것으로 인한 어떤 상처가 치유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치유된 상태 혹은 우리의 관계가 빈틈이었던 그 관계가 단단해진 상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최종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으로 끝났거든요. 이 마무리가요, 불완전한 문장의 형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이 말은 또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 무슨 효과가 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여운 남기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한 번 더 해당 표현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요, 차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나랑 조금 틈이 생긴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그 틈이 생겼으니까 이제 망했어, 다시는 안 봐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차심의 원리처럼요, 그 틈 사이로 찬물을 부어서 또 다른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 수 있는 관계로 한번 만들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오늘 쌤사이TV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